반갑습니다 여러분. 오늘은 귀멸의 칼날 무한성 편을 조조로로서 보고 온 후기를 이야기할까 하는데요. 먼저 이야기에 앞서 저는 귀멸의 칼날을 마지막으로 본 게 아마 애니아가 막 시작되었을 때 2019년까지였나? 그쯤까지 보고 여태까지 단 한 번도 안 보다가 등 떠밀려서 본 케이스라 뭐 캐릭터 이름이나 스토리, 기술 이런 것도 하나도 모른 상태로 보고 왔습니다. 물론 무잔이 죽었다고 했을 때 글을 읽었던 것 제외하고는 정말 뇌가 텅텅 비어있는 진짜 관객 1의 상태의 시점에서 본 거예요. 그럼 이제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죠. 일단 영화가 다 끝나고 크레딧이 올라갈 때 느꼈던 건 이거 약간 옛날에 어벤져스가 유행할 때 봤던 그런 그림? 왜 귀멸의 칼날이 우리나라에서 흥행할 수 있었는지 알 수 있었던 요소가 딱 어벤져스 같은 느낌이 컸어요. 캐릭터 한 명한테 힘을 몰빵해서 1인 캐리 체제가 아니라 여러 명으로 분산시켜서 협력을 통해 승리하는 느낌. 이런 게 또 우리나라에서 또 잘 먹히거든요. 다시 말해 점프의 공식을 제대로 따르고 있죠. 그리고 예전에 넷플릭스나 다른 애니메이션 OTT에서 TVA판으로 귀칼을 보셨던 팬들에게 선물을 제대로 주었다? 이런 걸 제작사가 강조하는 것도 꽤나 큰 것 같습니다. 그리고 대략 3시간 정도 되는 러닝타임 동안 저처럼 귀칼을 알고 있었지만 안 봤던 사람이나 혹은 이걸로 입문하는 사람들한테도 굉장히 친절하다고 느껴진 게 왜 캐릭터마다 이들이 이렇게 되었는지를 납득할 수 있게끔 회상씬을 논리적인 구조로 넣어두어서 굳이 이전부터 안 봤다고 해도 대사를 통해 어느 정도 유추할 수 있게 만든 게 굉장히 친절했습니다. 그리고 무한성이 움직이는 걸 보니까 제작사가 진짜 뭐랄까요, 사람 엄청 갈아 넣었겠다? 이런 생각이 들었고 또 뭐가 있을까? 액션도 대단했다? 워낙 원작과 애니를 분리해서 다른 만화라고 평할 정도로 귀칼은 그렇게 분류가 되어 있었기 때문에 이거 만드는데 투입된 인원들은 정말 상상력이 뛰어난 사람들이 많이 들어갔을 것 같다. 왜냐하면 유에서 물을 창조해낸 수준이니까. 그리고 무한성이 귀칼 팬들의 마음을 울릴 수 있던 여러 가지 요소들을 앞에서 말했지만 스토리텔링의 구조를 섬세히 만들었다? 그니까 과거에 있던 일들이 현재까지 이어지면서 그것을 정면으로 받아들이는데 이번 극장판에서 큰 싸움이 일어난 건 3개였죠. 도우너인지 걔하고 충대장하고 붙는 거랑 번개 가문의 진정한 후계자들의 대결, 그리고 아카자와 탄지로, 기유 듀오와 싸우는 거. 이 3개의 구조들이 전부 인간 측이 다 이기진 못했지만 꽃은 언젠가 지기 때문에 피어있을 때 아름다움을 느끼는 것처럼 오래 사는 혈귀들보다 상대적으로 짧은 생을 사는 인간들의 아름다움? 뭐 이런 걸 잘 표현한 것 같다. 그래서 앞선 그 귀여운 여자아이가 흰색 부채맨한테 죽을 때도 서사가 쌓여졌고, 번개 가문끼리의 싸움이 끝나고 할아버지를 만나는 장면에서도 감정이입이 되었고, 마지막에 아카자가 인간 시절이었을 때 지루하지 않게 받아들인 것 같습니다. 보러 가기 전에 아카자 과거 회상이 너무 길다 라고 이야기를 많이 봤던 것 같은데요. 오히려 회상을 확 줄였으면 앞에 두 인물이 마주했던 과거가 좀 약해지지 않았으려나 싶었습니다. 결론적으로 3단 구조로 긴장감을 해소시킨 거죠. 그리고 이제 저도 일본 애니를 적게는 수십 편, 많게는 수백 편을 봤다 보니 성우들의 연기와 목소리로 감지하는 부분들이 있거든요. 근데 그 철퇴 염주를 들고 다니는 아군 있잖아요. 그 성우가 조셉이랑 긴토키 성우 아닌가요? 아 맞네, 스기타 토모카즈 씨. 목소리를 그렇게 깔고 분명 다른 캐릭터, 그리고 완전 다른 성격의 인물을 맡았는데도 무기를 들고 성 안에서 계속 뛰는 모습을 보니까 갑자기 싸우다가 도망갈 것 같은 느낌? 이런 느낌이 들어가지고 이 캐릭터가 나올 때마다 솔직히 몰입을 못했어요. 물론 이제 듣기로는 무잔이 카제의 한창 하위 호환이라고 들어가지고 태양을 극복하진 못하지만 만약 극복했더라도 스키타 성우가 연기한 캐릭터가 갑자기 런치면서 무잔을 유인할 것 같다? 그래서 저 캐릭터가 나올 땐 자꾸 머릿속에서 니게룽다요가 떠올라서 혼자 피식했습니다. 처음 장면이 지금 당장 기억나는 걸론 무한성 입구가 열리면서 각자 다른 곳으로 떨어지잖아요. 근데 이거 영화 보러 가기 전에 어떤 외국 쇼츠였나? 똑같이 다 열려서 떨어지는데 주술회 전에 스쿠나가 말하다가 밑에 열려가지고 떨어지는 거 보고 뭐지? 했는데 영화 보고 나서 이제 이걸 쓰면 생각하니까 스쿠나 떨어졌으면 그냥 바로 참경 날아갔을 듯. 아니 그리고 한 2년인가 3년 전쯤에 한창 귀칼 합성물 외국과 알고리즘이 떠가지고 막 걔네 무잔 부하 왕센 애들 다 같이 앉아있다가 누가 말실수해서 갑자기 목이었나 뭐 심장이었나 쓱싹하는 거 있잖아요. 여기서 기동 3인방이 합성된 걸 본 적 있던 것 같은데 왜 이들이 무한성이 열렸을 때 떨어지면 안 되는지 알 것 같았어요. 철편 2개 들고 귀여운 여자아이랑 싸웠던 애, 걔가 그 여자아이를 흡수할 때 산타나가 실험실에서 흡혈귀 흡수하는 거 그거랑 비슷한 것 같은데 맞나요? 확실히 어느새부턴가 조조를 보고 난 뒤에는 다른 만화 전개에 살짝 지루함을 느끼는 것도 있는 것 같아요. 뭐 예를 들자면 귀칼에선 센 애들이 다 죽어갈 때쯤 인간이었을 때를 회상하면서 그래 결국 이놈도 좋았던 과거가 있었고 다 이유가 있었어 라고 하는데 조조에서는 이걸 감정에 호소하진 않는 느낌? 디오나 푸치 같은 경우는 환경 자체가 그렇게 만들었다,
같은 작가가 일부러 설정한 주제의식이 강합니다. 과연 인간이 말하는 선악은 선천적인 타고남인가 아니면 후천적인 환경으로 조성되는가 같은 걸로요. 키라는 원래 어머니가 학대했었기에 그렇게 삐뚤어졌다 라고 설정이 있긴 하지만 그건 그거대로 있고 작중에선 대놓고 보여주진 않았어요. 왜냐하면 조조에선 아라키가 보스에 대해 독자들한테 말하고 싶은 것은 단순하게 악은 악이다 라고 했으니까요. 그래서 귀칼을 보면서 캐릭터들에게 이입할 수 있도록 감성적인 요소들을 잘 구축했다고 생각이 들었지만 반대로 생각해보면 둘이 신나게 서로의 기술을 보여주며 합을 벌이다가 갑자기 회상, 도파민이 터지다가 회상 하니까 감정 교류가 뚝 떨어지는 기분? 같은 것을 느끼는 분도 있을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매번 조조에서 마지막쯤에 가서 보스와 마주하고 단 한 번, 그것도 마지막에 능력을 마음껏 펼치는 구조를 오랫동안 보다 보니까 계속 반복적으로 등장하는 보스는 매력이 없다? 라고 느낀 것도 있죠. 물론 이번 편에서 무잔히 싸우진 않았지만 주사기 맞고 최대한 멀리 도망가서 소리 지르는 모습은 제가 생각한 보스와는 좀 어긋난다고 할까나? 지금은 개그만 하지만 한때 명작 라인에 있던 피안도에서도 미압이라는 보스의 약점도 무잔히 맞은 것과 같은 백신이었습니다. 물론 그때 죽었어야 할 타이밍에 죽지 않아서 그 후로 만화가 개그 만화가 되었지만요. 어쨌든 귀칼의 스토리는 복잡할 것 없이 단순하고 직선적이어서 어떻게 이길까? 저렇게 이길까? 이런 거를 많이 생각하지도 않은 채 몰입하기에 이런 면에서 좋은 작품인 것 같습니다. 반대로 계단식 싸움, 사막 유의식의 싸움을 싫어하면 귀칼은 아주 평범한 만화인 거죠. 물론 흥행과는 상관없이요. 근데 궁금한 게 그 부채맨이랑 싸우고 여자아이 흡수당한 다음에 바로 여자아이의 제자가 들어오잖아요. 제자가 들이닥쳤을 때 초반부를 살짝 지났는데 영화 끝날 때까지 살아있으면 이미 스승을 뛰어넘은 거 아닌가요? 또 아카자가 목이 날아가고 회상을 거의 30분 동안이나 하는데 30분 동안 회상 정지면 디오가 여기 와서 시간 정지해도 못 이길 듯 합니다 라고 말하면 재밌겠죠? 이 밖에도 떠오른 건 이게 극장판이 앞으로 2년 주기로 나온다고 하던데요. 그 이유를 제가 직접 살펴보니까 마지막에 무한성을 진짜 개 크게 생성했던데 그 정도면 귀살 때가 전부 다 찼는데 2년 걸릴만 하다고 납득했습니다. 그 무잔 부하가 악기쳐서 세트장을 계속 바꿔대니까 무잔도 헤맬 듯 진짜 납득했음. 그리고 여자 엉덩이 때리는 귀살대 대장 걔 성우가 코니시 카츠유키 성우잖아요. 근데 여기선 레키엠에게 해제당한 세계선이라. 사실 무한성을 보러 간 것 중 하나가 예고편에서 아카자의 눈에 반사되는 탄지로의 모습, 이 연출이 기가 막혔다고 생각이 들었거든요. 근데 그게 안 나와서 좀 실망하긴 했습니다. 물론 싸울 때 갑자기 파이트링처럼 만들려고 여기저기서 폭포수가 쏟아져 나오는 연출은 굉장히 좋았어요. 집중시킬 만한 시각 효과를 잘 넣었다고 할거나? 근데 아카자랑 기우랑 둘이 붙을 때 기우 목소리 듣고 자꾸 로안이 떠올라서 기우가 힘겨울 때마다 속으로 야 씨발 그냥 주변에서 부치랑 도화지만 찾아 그럼 너가 승리야 임마 하고 응원했던. 자, 그럼 이제 댓글을 살펴볼까요? 솔직히 이거를 한 일주일 전쯤에 썼으면 댓글들이 많이 쌓였을 텐데 별로 안 쌓였네요. 한번 하나씩 살펴봅시다. 귀칼도 주술회전이랑 똑같은 표절 애니라 호감은 아님. 요즘은 재미만 있으면 되니까. 호감 비호감은 또 이제 개인적인 문제죠. 그래도 비겁하게 몸속으로 숨어드는 거 보면 산타나급은 되는 듯. 과연 그럴까요? 흡혈귀. 흡혈구로 정정 부탁드립니다. 저도 몰랐어요. 이노스케 난 네가 요즘 밥맛이야. 내가 밥 마시면 자는 꿀맛인가. 그 이노스케가 멧돼지 가면? 희노애락을 느낄 수 있다. 액션씬을 보며 희. 반복되는 회상씬으로 액션 끊겨서 노. 그 와중에 회상 슬퍼서 애. 그러다 다시 전투 시작해서 락. 인생에서 느끼는 감정 곡선을 함축한 영화. 줄여서 인생영화. 높은 달 오쿠보. 높은 달 2 도마. 높은 달 3 아카자. 이게 그 센순인가 보네요. 그 눈 많은 애가 1등이고 부채맨이 2등이고 아카자가 3등이고 슈트라임 vs 무잔. 안 그래도 외국 영상들 보면은 슈트라임이 무잔을 저격하는 영상인가? 뭐 그런 영상도 있더라고요. 역시 오늘도 있는 메가톤맨 플러스 귀멸의 칼날, 메가톤 칼날. 인자강 조나단 선에서 모두 정리 가능. 근데 이게 리얼이라는 거임. 그러니까 영화를 보고 와서 싸우는 액션 스케일을 보니까 웬만한 보법 가지고는 못 이길 것 같긴 해요. 그러니까 조나단이 못 이긴다는 게 아니라 생각보다 펼치는 기술들의 범위가 크다? 근데 조나단은 피지컬하고 팜은 이 두 개로 갖다가 싸우긴 해야 되는데 개 압도할 것 같진 않지만 이상하게 마지막엔 이기고 있을 것 같아. 왠지 무잔의 머리를 들고 햇빛으로 나갈 것 같다. 약간 그런 느낌? 무잔은 사실 언럭키 카즈가 아닐까. 카즈까지도 못 갈 것 같죠? 이게 그 파괴살 하니까 그 아카자 그건가 보네요. 메가톤 칼날 무한산성편. 산성이 무한이라니. 아니 근데 아까도 말했지만 마지막에 비판과 뭔가 그걸로 탁 튕겼을 때 세트장이 재배치되는 장면을 보고는 정말 무한산성이었어요. 무한성이 아니라 거의. 2부에서 탄지로 아들이 석굴암에 기존게이들의 부활을 막다는데 다음 편이 기대되네요. 진짜예요? 진격의 거인 플러스 조조 설문조사 컨텐츠처럼 귀멸의 칼날의 무잔의 하드 카운터인 스탠드는 뭘까라는 주제는 어떻습니까? 스탠드를 공격 못한다는 게 커서 자동 조작형이면 그냥 샌드백 될 듯. 아무리 봐도 허미 퍼플 플러스 조셉선에서 끝인데. 선라이트 옐로 오버드라이브. 조셉만 가도 끝나겠는데. 호랑이는 죽어서 가족을 남기고 신호부는 죽어서
독을 남긴다. 독도 남겼지만 제자도 같이 남겼죠. 제자? 부하? 같이 남겼죠. 호흡법 그거 그냥 건강요법임. 초직선같이 스스로 목숨 끊기 기능도 없고 페리오 아저씨같이 내공전수 기법도 없고 파문이었으면 살인 악수 쌉깡인데 아 이게 귀멸의 칼날에서 호흡은 전수를 할 수 없나 보네요. 좋은 거 알아갔습니다. 솔직히 조나단 한 명이면 상현이고 뭐고 다 죽음. 상현부터는 전부 광역기 난사에서 쇠사슬도 겨우 끝낸 조나단 스펙으로는 힘듦. 조나단은 파문을 방어로 활용한 적이 없어서 다만 딱 한 방만 꽂으면 바로 파문 엎진살로 만들 수 있음. 반면 조셉이나 시저는 진짜 처바를 수 있지. 조셉이라면 죽이진 못해도 죽진 않을 것 같네요. 애초에 파문 자체가 그 카운터라. 조셉이 코쿠십 앞에서 니게룽다요 하는 거 보고 싶네. 그 철퇴 들고 있는 사람이 조셉이잖아요. 시저는 와무 죽일 뻔했으면 해서 상현 몇 마리는 잡을 것 같은. 시저가 생각해보니까 작중에서 개트롤 짓을 해가지고 죽은 케이스긴 하지만 정말 냉정하게 판단하면은 시저도 강자가 맞긴 해요. 정말로. 탄지로가 아카자랑 싸우는 도중 도우마 난입해서 아카자랑 싸우고 둘 다 죽습니다. 코쿠시본도 육도 손실이 되고요. 무자는 오니가 된 랭고쿠한테 죽습니다. 예? 약쳐 맞고 추하게 숨은 무잔을 보니 새삼 태양 따위는 진작에 극복한 완전 생물 더 얼티밋 싱 카즈 님님이 대단하게 느껴지네. 무잔 뭔 공상과학을 쓰세요? 그게 가능할 리 없잖아. 만약 무잔이 조조세계관을 넘어오고 석가면이랑 적석의 존재를 알게 되었다면 석가면이랑 적석 차지하려고 카즈나 디오랑 싸웠으려나. 무잔 넘어와봤자 산타나 선에서 컷될 것 같은데 부가능력 없으면 점심 식사행 될지도. 애초에 적석은 어둠의 일족밖에 못씀. 무잔 난 자네가 밥맛이야. 무잔의 입장에서 탄지로는 꿀만 맞긴 하지. 그래서 결말이 무잔아 글로벌하게 놀지 못해 적석의 존재를 몰랐구나. 아이고 에이자의 적석만 네가 알았다면. 태양에 적응할 때다 마이월드야. 다시 생생해진 무잔. 마이월드야랑 히야는 들을 때마다 웃기네. 이 둘은 최강의 조합이에요. 최강의 단어. 마이월드야 히야.